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 계약법 강론 중에 두 번째 주제,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고요. 이 교환 계약 파트에는 매매 계약 관련한 주제가 주요 이슈가 될 테고, 그 준용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 이슈가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 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볼까요? 금전 외 재산권의 상호 이전을 목적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매매 계약은 재산권하고요, 금전의 교환을 목적으로 했던 계약이 바로 매매 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은 재산권 간의 상호 이전에서 보통 이제 토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식의 교환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교환 계약은요,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 설령 매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쌍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런 것들, 또는 경우에 따라 위험 부담의 법리 등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대강 이게 위험 부담이다 라는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문제 풀어갈 때 지장이 없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상계약에서 파생되는 주제, 매매계약에서 파생됐던 개념을 준용하게 되죠. 그래서 매매 비용에 대해서 달리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지문 속에서 담보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유명한 담보 책임 얘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가 법적 성질.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문제 통해서 보셨지만은 법적 성질을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도 있었죠. 근데 문제 답이 다 항상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왔고요. 사실은 이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유는 매매 계약은 내릴 게 너무 많아. 담보 책임도 있고 등등등. 임대차는 또 따로 내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동안 법적 성질을 논할 때는 주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7년 사이 3문제 구성하면서 그 중에 한 번이 교환 계약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자, 보충금 지급 약정. 요게 이제 교환 계약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의하실 게 매매 계약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해서 당사자 일방의 금전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했을 때 이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자 매매 대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약정을 해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약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 계약에 있어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교환계약 자체를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충금 지급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가 보충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자, 보충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게 될 테고,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 중간에 지문 중에서 지진으로 수용이 됐을 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에 관한 개념이다 라는 뉘앙스만 아시면 돼. 이건 경우의 수를 따지면 너무 복잡해져. 누가 매도인의 지위고 누가 매수인의 지위인지를 따지기가 1분 안에 10초 안에 5초 안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간단해요. 그런데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보충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해서 갑이 자 X 건물,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을의 토지, 을의 Y 토지하고 플러스 보충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뭐 특별히 문제 안 되죠. 뭐 우리 민법상 계약은 모두 불요식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낙성 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불요식 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된다. 2번 갑과 을은 자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틀렸죠? 그래서 교환 계약도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당연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자 갑은 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또 X 건물에 관한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을은 그 토지에 관한 권리 하자 또는 물건 하자 관련해서 일정한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셔야 돼. 이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슈는요 담보 책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키워드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충금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중요 쟁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아예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해지겠지요. 자, 계약 체결 후에 그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누구? 여기서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을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소실 나와 있죠? 소실 되게 되면은 이게 소위 이름 안에 뒤에 볼 것도 없고요. 소실이 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위험 부담의 법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 매매 목적물이 나가리가 됐다.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등기 이전해 줄 의무를 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받았던 계약금 등은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걸 쫓아가시면 안 돼. 이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해석하면 갑의 건물을 을이 매수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을이 잘못해서 건물이 소실이 됐다. 을의 잘못이죠?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면하게 될 테고 대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 등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 등기 이전 비용 등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경우수를 따지면서 가시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이 됐던 게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보충금 지급 약정, 계약의 법적 성질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 지금까지 문제는 답을 뽑을 때는 세 개를 갖고 뽑아요. 그래서 소실됐다, 수용됐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바로 위험 부담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가시면 한 번도 답을 안 뽑았으니까 나머지와의 관계에서 따져먹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선 급한 대로 세 가지만이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교환계약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계약의 성질,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담보책임의 문제, 그 다음에 보충금 지급 약정. 다만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풀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가백에 지급한다. 이것도 어려운 거야.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죠? 등기 넘겨받을 때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동일 기한의 추정이었었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4번, 5번이 만만치가 않고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가 중심이 되는 출제 이슈가 됩니다. 25일 때 답은요 2번 이 정도로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해서 갑이 X 건물 플러스 8천만 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Y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해서 자, 세 가지 이슈 미리 외우고 들어가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낙선 계약이다. 그래서 자,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똑같으니까 어떻다?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자, 지진으로 붕괴가 된 경우 쫓아가시면 안 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위험 부담의 법리와 관련돼 있다. 지진이라든가 아까 수용이라든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 예시라면 이게 바로 자, 지금 후발적 불능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위험 부담의 법리. 자,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때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얘기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담보 책임 얘기.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불문하고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었죠? 그래서 해제니 손해배상이니 계약 해제니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거의 이슈가 안 되겠지만 대금 감액 청구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담보 책임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키워드 동시 이행 관계. 이거 뭐만 없으면 돼? 피, 배, 임 요 세 가지만 아니면 어떻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겁나 쉬웠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바로 자, 첫 번째 낙선 계약 겸 불요식 계약. 두 번째 포인트 보충금 지급 약정. 세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된다? 지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담보 책임의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징글징글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근데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꼭 하나씩 던져놓은 게 위험 부담의 법리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위험 부담의 법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자 X 건물하고 을 소유의 Y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자 지금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됐다. 이게 저당권을 또 아는 상태에서 이걸 사기로 했다. 사는 컴퓨터 해보겠습니다. 갑은 X 건물을 누구한테 을에게 인도해 주면 될 사안이고요. 을은 저당권 굳이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저당권 설정된 Y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갑에게 인도해 주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주면 돼. 원래 매매에 있어서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했었죠. 원래대로 치면은 을은 Y 토지의 저당권을 지운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데 대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저당권을 떠안기로 약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위험 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위험 부담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동시행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앞을 다 보지 말고 뒤만 살살 보는 거야. 2번 지문 보니까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금으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게 되면 계약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해서 요걸 오름표현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원래는 보충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충금 대신에 저당권을 떠안기로 했으니까 자, 갑이 을한테 X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자기는 건물도 넘겨주고 저당권 그대로 이제 떠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의 채무를 다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존 문제랑 좀 틀리죠. 저희는 꼭 돈을 주는 게 기본 구조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 그래서 2번을 옳게 구성했고요. 조금 특이하고 어려웠어요. 기존 문제와 패턴이 좀 달라져서. 세 번째, 끄트머리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 앞에 볼 것도 없이 1번, 3번은 나가리잖아요. 위험부담 법리 적용한다. 담보 책임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자,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했다. Y 건물의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경매 넘어갈 처지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자, 갑이 이 돈 갚아줘야 되거든요. 저당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따라서 어떻다? 이때는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하여튼 까다로웠어요. 까다롭게 표현을 저는 돈 주냐 안 주냐 이렇게 하다가 돈을 빚을 떠안기로 했던 사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의 가격을 고지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해서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 사기냐 기망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사기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를 매매든 교환이든 기망행위로 인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은 바로 다 기망행위,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로 다 취소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짜리를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 왈 이거 한 3억 2천씩가 된다. 근데 내가 급하게 싸게 해서 3억에 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가가 2억 8천이야. 그랬을 때 나 사기 당했으니까 어떻게 취소할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래 만약 기망행위라고 한다면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기망행위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구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문제와 많이 달라졌죠. 기존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충금을 지급을 하는 걸 전제로 해왔던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보충금 대신에 피담보 채무를 떠안기로 하는 거 이게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했던 거. 그래서 답은 일단은 몇 번? 2번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게 보충금 지급을 했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다 몰라도 자 1번 위험 부담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1번, 3번 일단 나가리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가끔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번을 답으로 구성했는데 하여튼 표현 양식이 좀 달라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경매를 통해서 X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당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을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 교환계약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뒤에부터 한번 볼까요?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환계약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보충해서 지급하설 약정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답이 일단 3번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4번 질문 담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 거의 다 설명드린 내용이야. 자,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사기,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는 어떤 것이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주제를 갖고 지문의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무조건 진다고 그랬었죠? 아까 교환계약에서 세 가지 이슈, 법적 성질, 낙선계약, 그래서 불요식계약이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담보 책임진다. 세 번째 나왔던 것이 보충금 지급의 약정. 네 번째 굳이 위험 부담의 법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서 자 갑은요 지금 X 건물을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야. 그래서 아직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어떻다?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질문 보니까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 볼 것도 없이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 담보 책임을 얘기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뭐가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얘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 내용을 쫓아가시면 안 돼. 너무 어려워지니까 해서 갑이 X글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때 이게 뭐냐면은 전부 타인 관리 매매에서 자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요 얘기는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담보 책임을 또 달리 표현하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대금 감액 청구도 있을 수 있는데 대금 감액 청구는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담보 책임 지게 된다. 3번 지금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교환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교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것.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그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담보 책임 지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이 파트는요 앞에 있는 매매 이런 걸 약간 응용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세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 자체가 겁나 어렵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라는 개념을 정확히 캐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임대차 잠시 끊었다가 임대차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